예, 이번 시간에는 그 형태주의 상담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태주의 상담인데요. 이 형태주의 상담은 우리는 그 독일어로 게스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게스탈트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이 형태주의는 이 펄스에 의해서 이론이 주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펄스는 독일 베를린 출생이고, 그리고 1952년에는 게스탈트 치료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그 게스탈트 기부츠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 공동체 생활과 작업의 꿈 실현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자, 형태주의 상담 이론을 살펴보면은, 개요를 살펴보면은 이 펄스에 의해서 창안된 상담 및 심리치료의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이 형태주의의 상담은 우리가 중요합니다. 요 실존주의와 인본주의 관점의 토대에 의해서 플러스된 거죠. 자, 실존주의와 인본주의 관점의 토대에 의해서 요 전체성, 예,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전체성이나 완성에 대해 똑같은 관심을 가졌다. 자, 우리가 전체성이라는 걸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성은 그 인간이 하나의 뭐 신체, 뭐 정서, 또 사고, 감각, 지각 모든 기능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합되고 균형화됐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전체성을 우리가 그 주장을 한 전체성, 그 다음에 통합, 균형, 이런 단어를 형태주의 상담 이론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로서의 유기체를 다루고 있다. 자, 하나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통합된, 자, 균형 있는 이러한 전체로서의 유기체를 다루고 있고, 요 here and now, 자, 과거가 아니고 현재를 중시합니다. 자, here and now, 이거는 현재를 중시한다. 자, 과거는 아닙니다. 과거는 아니고 현재를 중시한 그 here and now에 대한 지각과 개인의 어떤 책임을 강조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형태주의 상담은 경험의 즉각성, 또 비언어적인 표현, 또 말보다는 행동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다. 자, 역시 이전 형태주의 상담은 실존주의와 또 형태주의 심리학을 합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관을 살펴보면은, 자, 모든 이론에는 인간관이 있죠. 그래서 주요 인간관을 우리가 보면 이것은 어느 상담 이론이구나,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인간관, 자, 통합, 균형, 전체성, 이런 것은 형태주의죠. 그래서 인간은 통합된 부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로서의 존재다. 그래서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의 기능은 서로 관련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균형적인 것이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죠. 서로 관련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인간은 이런 환경과 분리해서는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과 분리해서는 이해될 수가 없고, 또 인간은 내 외적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실존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은 자신의 모든 감각, 사고, 감정을 지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지각할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그걸 우리 신체에서 반응하는 걸 토대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게스탈트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형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인간은 인식 능력, 즉 자기각성, 자기각성이라는 단어, 인식 능력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선택한 내 외적 행동에 대한 책임질 수 있다. 역시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 becoming, 되어가는 존재지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아니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러가 주장을 한 거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아들러의 내담자 중심 상담이고, 요 형태주의는 그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아니고 되어가는 존재다. becoming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과거와 미래를 경험할 수가 없다. 과거와 미래는 없다. 단지 오로지 현재에서만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사건을 다시 현재로 끄집어 와서 현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과거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존재다 그러면 X, 이건 누구예요? 프로이트죠.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에 대한 5가지 가정인데요. 자, 인간은 이런 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완성, 균형, 통합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현재 욕구에 따라, 자, 욕구에 따라 알아차림을 통해서 게슈탈트를 완성한다. 게슈탈트를 완성하는 것이다. 내가 내 욕구에 따라서 내가 지금 계속 목마르다. 그러면은 목마르다고 하는 게슈탈트를 형태를 완성하는 것이죠. 배고프다. 자, 빵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아니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러한 게슈탈트를 완성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 어떤 형태를 필요로 하느냐죠. 그래서 그 형태가 정해지면 이제는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죠. 자,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이다.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그 행동주의에서는 그 행동주의 이론에 어떻게 보면은 좀 반발이 좀 있었죠. 반발을 해서 이 게스탈트를 좀 완성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만약에 동물에게는 하나를 알려주면 하나를 알죠. 근데 인간은 하나를 알려주면은 열을 안다. 그래서 이 구성의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행동이 일어난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게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고, 자, 정경과 배경의 원리에 따라 세상을 경험한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전경은 그 지금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경이 해결되면은 이건 자연적으로 배경으로 사라져 버리죠.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전경과 배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태주의의 어떤 성격 이론을 살펴보면은, 자, 인간의 성격은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도 세 개의 자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그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이 형태주의는 자아, 자아상, 존재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예, 요거만 그냥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주의의 그 성격의 구성은 자아, 자아상, 존재로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하고, 자, 개인이 지각된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겨난다. 어떻게 지각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지각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격이라고 합니다. 자, 성격의 발달은 이러한 창조적 적응에 의해서 야기되는 끊임없는 시련이고, 환경에 의존하는 개인이 이런 자기에게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 상태가
성숙되는 단계다. 그래서 여러가지 철학적 의미가 있지만 요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격 발달의 단계는 그 첫 번째 이제 사회적 단계, 뭐 정신 신체적 단계, 영적 단계, 예, 이렇게 발달 단계로 구성이 된다. 그냥 이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주의 상담은 어떤 개인이 발달 초기에서의 문제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 상담과 유사하지만 이 here and now라고 하는 어떤 과거의 그러한 일들도 다 현재로 끄집어 와서 현재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연합주의, 자, 연합주의라는 거, 파블로우의 이제 개처럼 인간 또한 하나의 현상이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연합주의는. 그래서 사실은 행동주의의 연합주의에 반대해서 형태주의 이론이 이제 형성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A라는 자극이 있으면 A라고 인식하게 되고 A와 B라는 자극이 있으면 인간은 그대로 A와 B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아는 동물과 같이 보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인식 분야를 마치 짐승이나 기계와 같은 특성으로 본 입장을 비판을 하면서 전체는 두 분의 합 이상일 것이다. 자, 인간은 어떠한 대상을 인지할 때 단순히 그 대상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상과 그리고 그 주변의 관계를 고려해서 함께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즉 A와 B라는 존재가 있으면 단순히 A와 B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는 물론이거니와 이 둘의 관계, 기타 자신의 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이를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here and now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here and now. 그래서 이 형태주의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언제다? 현재입니다. 현재. here and now. 그래서 이 펄스는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심은 현재 존재한다는 명제를 개발을 했고요. 이와 같이 이제 형태주의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담자는 과거를 지금 다시 재현함으로써 과거의 현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상 속에서 거기 머무르세요 라고 제시하여 과거에 경험했던 감정들을 재생시키고 재경험하게 함으로써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here and now에서의 그 대표적인 상담 기법은 그 빈 의자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 빈 의자 기법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말 그대로 빈 의자를 앞에다 놓고 내가 그 빈 의자 앞에 앉아서 그 빈 의자에 마치 이제는 과거에 막 아버지한테 굉장히 학대받고 또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을 때 아버지를 빈 의자 앞에다 놓고 내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일을 현재로 끄집어 와서 현재의 입장에서 과거의 일을 갖다가 현재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때 나를 그렇게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다구치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과 막 이런 그 한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이야기하고 나면은 빈 의자에 있는 아버지가 본인한테 또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고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굉장히 현실 실제적 같이 이렇게 합니다. 빈 의자 기법.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자, 과거의 일도 지금 여기에 머물러서 이러한 어떤 그 치료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주의의 대표적인 상담 기법, 빈 의자 기법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게스탈트라는 것은 그 독일어로 게스탈트인데 이거 전체 뭐 형태 어떤 모습을 뜻하는 독일어다. 이 게스탈트는 개인에 의해서 지각된 개인의 행동 동기를 의미한다. 자, 개인의 행동 동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알아차려 가지고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해서 지각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막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그 배고프다는 욕구를 알아차림으로써 어떤 것이 형성이 되죠? 빵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게스탈트 이런 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일부밖에 의식하지 못하며 전체로서의 자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전체로서의 자기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죠. 자, 우리가 정경과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런 그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자, 요 그림은 어떤 그림으로 보이죠? 예, 예쁜 소녀로 보입니까? 예, 예쁜 소녀도 있고 그리고 또 마귀 할멈 두 개로 보이죠. 만약에 예쁜 소녀가 이렇게 기로 이렇게 예쁜 소녀가 보이면 마귀 할멈은 정경에서 사라지고 또 마귀 할멈이 이렇게 보이면 예쁜 소녀는 정경에 사라져 가죠. 이와 같이 어떤 걸 형성한다는 말은 어느 순간에 가장 중요한 욕구나 감정을 정경으로 떠올린다는 것이죠. 자, 옆에는 자, 할아버지 할머니로 보이는데 또 하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기타 치고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촛대가 있죠. 그래서 촛대만 계속 살펴보면 뒤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라져가고, 또 촛대를 안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이고, 이와 같이 그 정경으로 떠오르면은 그것이 다시 이제는 사라지면 배경으로 사라지는, 이렇게. 그래서 개체가 대상을 인식할 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지각의 중심 부분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떠오르지만 나머지 부분은 사라져지는 이 배경으로 보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정경과 배경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주요 단어 과거의 현대화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자기 과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죠. 예, 자기고, 그 다음에 이런 성숙한 인간을 성장할수록 돕는다. 성숙한 인간 이란 용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해결 과제. 여러분들이 미해결 과제가 있으면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고민도 많고. 그래서 이 미해결 과제는 완결되지 못했거나 해소되지 않은 게스탈트 혹은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미해결 과제가 있는지요? 이 미해결 과제가 있으면
다른 것이 안 떠올라요. 내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막 부부싸움 하고 또는 뭐 부모님하고 뭐 엄청 싸우고 나갔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요구한 내 욕구가 뭔지 이런 거를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하죠. 싸웠던 그것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 굉장히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해결 과제는 즉각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야 그 어떤 스트레스나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잘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해결 과제는 계속 과제를 해결하라는 의도에서 정경으로 계속 떠오르죠. 이거 빨리 해결해, 이거 빨리 해결해. 그래서 이 계속 과제를 해결하는 의도에서 정경으로 떠올리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경과 배경의 자연스러운 교체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명백한 이러한 정경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고 또 현재 우리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을 방해한다. 자, 해결 방법으로는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내 욕구가 뭔지. 네. 자, 히피는 이러한 미해결 과제나 상황에 연결된 이러한 불안정한 정서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심리적 대처 방법 그냥 아예 회피해 버리는 것이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는 겁니다. 예, 이제 알아차림인데 게스탈트에서 알아차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체가 자신의 유기체의 욕구나 유기체 욕구, 본인의 욕구나 감정을 지각한 다음에 배경으로 물러났던 이러한 어떤 그 유기체의 욕구나 감정을 이런 감각들을 지각한 다음에 게슈탈트를 형성하여 정경으로 떠올리는 행위가 알아차림인데 정경으로 떠오르게 하는 게 알아차림인데 이 정경으로 떠오른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접촉인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알아차림과 접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자기 주변이나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이런 타인과 환경과 타인 그리고 자신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만약에 내가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졸고 있다. 알아차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까이 가서 학생 졸지마 라고 접촉을 시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아침에 싸워서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아침에 싸워서 잊어버리고 나왔는데 일이 안 잡혀. 그래서 안 잡히는 것이 바로 아침에 싸웠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림으로써 어떻게 해요? 행위를 하죠. 행동으로 보이죠. 어떻게? 문자도 보내고 꽃다발도 보내고 이렇게 화해 메시지를 보내죠. 저도 오늘 점심시간에 와이프하고 사소한 것 같고 약간 말다툼을 하고 나왔는데 와이프가 사과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자, 본인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때 이 말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고
일이 잘 안 잡히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과한다고 문자로 접촉을 시도했죠. 그래서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과 이런 감각적인 것 혹은 생각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알아차림은. 그래서 바로 이 순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제 알아차림인데, 자, 이 게스탈트 상담에서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만, 즉 사람들, 상황, 자연 등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만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바로 그 직접 접촉을 통해서만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어요. 뭐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내사, 뭐 투사, 반전, 편향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차림을 방해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